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미국 증시를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이냐? 국채 금리 상승 때문이다. 물론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는 정도로 생각이 좀 될 것도 같아요. 어쨌든 기술주들의 급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는데, 이 소식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셀트리온이 드디어 합병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매수 청구권까지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이제 두고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가, 또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하락세를 3% 넘게 가져가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리튬 공급이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리튬 공급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도 계속 다운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원자재의 어떤 부담감까지 같이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이 금방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말장이면 보통은, 이러이러 하겠다, 저러저러 하겠다, 라는 식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발표가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 버렸네요.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모두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시 정도까지, 아니죠. 1시 정도까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유지가 좀 되다가, 마지막에 오후 들어오면서 확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와가지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만큼 딱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1시 넘어서면서부터 급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8% 제법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1.17%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1% 넘게 하락한 게 3일도 더 되는 것 같은데, 3일 정도 되나요? 계속 연속적으로 1%씩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식의 분석이 됐었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잠재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싫어, 짜증나, 이제는 투자 못하겠어, 팔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손절매도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1% 정도 빠졌다는 것은 종목은 보통 3-4%씩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3일 연속, 뭐 제가 본 것만 해도 3일 연속인데 1% 이상씩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으로 친다면 마이너스 10% 넘게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다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 뭔가 좀 극한적인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제 시장의 반등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생각은 되는데, 이렇게 계속 흔들어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자, 오늘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회의론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커졌다. 그렇지만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즉, 앞에 것이 더 중요하냐, 뒤에 것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뒤에 걸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는 왜 떨어져?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4.3
0.3%까지 올라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그래서 고금리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죠. 그런데 경제지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경기나 뭐 전반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쓸 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아직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지금 금리 때문에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라면 이거를 통화정책을 변경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는 또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물가에 시장이 적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통화정책을 굳이 지금 더 쓸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고금리 기조 당분간 더 유지하자, 아니면 조금 더 올려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국채금리 상승, 이거는 이제 보통 기준금리 상승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그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국채금리, 근데 특히 장기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장기적인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물론 단기금리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역전현상 이런 거는 이미 진행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채권을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져야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이제 수익률이 바로 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어떤 그 최종 가격, 최종 가격은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그 가격 차이만큼 금리가, 즉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팔아먹고 있다, 채권을 팔아먹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리스킹한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채권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쪽으로 투자하겠다. 조금 더 시장이 이제 망할 염려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좀 밀어 올릴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채권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빠지고 이런 국채 금리의 상승을 통해서 금리 기조가 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식의 움직임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돈은 안 들어오고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이다 판단되는 부분이겠죠. 자, 어쨌건 그래서 9월 달에 기준금리를 확실하게 동결할 것이다, 이쪽이 좀 우세하기는 한데, 연말까지로 이제 늘려서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36%. 자, 일주일 전에는 25% 정도였는데 점점점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가 조금씩 실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시장이 좀 주춤거리거나 또 기술주나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별로 안 좋게 나왔을 경우 투자자들이 좀 방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겠죠. 자, 일단은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자꾸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는 당장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현재 수준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의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일단은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쪽에는 무조건
압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융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 많이 적응들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또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확대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가격에 책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즉 이거 뭐냐면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약간의 좀 거품식으로 이제 분석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을 이제 빼놓고 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 이런 기술주들이 특히 높은 금리에 직격탄을 받는 그런 취약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은 기술주들 중심의 어떤 성장세를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라 그다지 썩 좋은 투자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주의 하락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나라에도 기술주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커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흔들려서 시작하게 되면 오후에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이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따른 변동성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를 못하게 되더라도 내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매매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까지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합병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이 서정진 회장이 계속적으로 합병할 거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합병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0449262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0.45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1대 0.45.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겠다. 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이후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어쨌건 간에 이제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매수 청구권도 줬어요. 매수 청구권을 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매수 청구권도 너무 많이 시정하게 되면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합병에 반대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무사 통과될 것 같다 보여지고요. 10월 20일까지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접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28일 날 합병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합병된 주식은 1월 12일에 상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러 내년으로 좀 잡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올해 다 정리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간 이제 이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좀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딱 튀어나온 것은 처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그 합병을 좀 시키는 모습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 네, 왜 나는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을 또다시 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요. 네, 어떻게든 진행이 될 거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은 더 기다렸다가 합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일 뿐 결과물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고 나면 또 2차 전지가 더 강하게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자, 빠져나가는 거는 12월 28일, 즉 올해까지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없죠. 자, 이때까지도 이렇게 2차 전지가 계속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드디어 합병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넘어간다, 거래소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이 매수 청구권에 대한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리면요,
셀트리온은 매천권이 15만 8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7,250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15만원, 그 다음에 67,000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 약 5% 남짓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수 청구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서게 되겠죠. 셀트리온은 15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7,000원까지 올라서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넘어서기도 또는 그 가격보다 아래로 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권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이라도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거나 또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다. 헬스케어는 안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은 올라가 버렸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사서 합병을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격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셀트리온의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떨어지면 별 의미 없어요. 대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있을 때 싸지면 더 사는 것이 좋다. 또 둘 다 떨어지게 됐을 경우는 이제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또 나오면 이 매수 매력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특정 가격대는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변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합병을 하고 나면 기업에게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제약은 안타깝지만 조금 더 뒤쪽으로 밀어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감에 주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 생각하실 건 아니죠. 어차피 나도 합병이 된다라는 식의 그 시간적인 부분만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테슬라가 또 급락세를 보였어요. 3% 정도 또 떨어졌는데 요즘에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 리튬 공급이 이상이 있었다. 자,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키면서 가격을 엄청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아도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는, 즉 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공급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코어 리튬이 계약대로 리튬을 공급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어 리튬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적으로 리튬 공급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건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코어 리튬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건 테슬라가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 떨어지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줬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2차전지 어제 수급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 코어 리튬과 테슬라는 2022년 10월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 리튬을 많이 조달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자,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은 공급난을 지금 겪고 있다. 이게 뭐 지금 이 테슬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전기차 업체들의 가열이 좀 진행되면서 이런 그 원재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각날 수 있어요? 포스코, 리튬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고, 리튬을 보유하거나 리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경쟁 업체가 나쁜 것은 나에게는 좋은 소식,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 입장으로만 본다라면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들어요.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것은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번외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국의 CATL이 지금 10분 정도 충전해서 400km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해서 생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15분 정도 완충 기간이 있고요. 최대 주행 거리는 700km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충전되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에 인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우리 쪽하고는 좀 다르죠. 양극화 물질을 한 그런 삼원계 쪽하고는 좀 다른 그런 배터리고, 이거는 가격이 싸고 화재 위험이 없는 거 뭐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갔다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런 CATL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가 범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기술력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면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처럼 2차전지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문제도 있고, 이런 그 중국의 어떤 그 약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리튬 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경쟁업체의 어떤 부담감을 통해서 약간 반사이익은 얻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자, 기술주의 중심의 하락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은 좀 있었을 것 같다. 딱 그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국내 증시에는 일단 오전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출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바닥이 근접해 있긴 있어요. 지금 미국 나스닥 이런 쪽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접해 있긴 있는데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기 전에는 아직 바닥이라 볼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합병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셀트리온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기업 내용으로는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매수 청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 모습이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소외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혼자서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찔끔찔끔 울고 있다는 거. 제약은 약간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가격이 현재가 대비해서 5% 이상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쪽은 그래도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리튬 공급 이상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가격 인하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얼마나 안 팔리면 가격 인하를 하고 있을까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원자료 가격의 어떤 수급이 좀 딸리게 되면요, 경쟁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기대치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듯이 주가가 좀 내렸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 나쁜 기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의 주가가 내렸다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줍줍 타임 해서 조금씩 주워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은 변수를 안고 출발할 것 같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지켜보고 진행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이 CJ CGV 신주 인수권이 상장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도를 하실 분들, 거래하실 분들은 오늘부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니까요, 그 안에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고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